그리고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순각인데, 입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입술의 이 붉은 부분보다 이 위쪽이 이렇게 많이 꺼져서 입이 좀 돌출돼 보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코끝을 높이면서 이게 좀 앞으로 딸려 나오면 인중 자체의 기울기도 수술 이후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입이 좀 덜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시각적으로 생기는 거죠. 오늘 준비한 사례는 이제 뭐 낮은 코, 사실 이제 방문하는 분 중에서 제일 많이 수술하고 싶은 이유로 꼽는 거,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그거 이외에 개선하고 싶은 점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도 이제 정면에서 보면 콧대가 좀 낮고 약간 뭉툭해 보이고, 그 다음에 코가 조금 짧아서 이제 콧구멍이 조금 많이 노출돼 보인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거든요. 낮은 콧대는 이제 실리콘을 사용했고, 코끝에는 이제 귀연고를 써서 이제 수술한 사례인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낮았던 이제 콧대와 코끝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높아졌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비순각,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과 코끝이 이루는 각도가 좀 많이 이렇게 들려있던 부분이 조금 길이가 연장되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콧구멍이 보이는 양은 조금 감소되게 되고, 실제로 콧대만 높이고 나면 만약에 코끝을 안 높였을 때 코끝이 더 낮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기울기 자체가 오히려 좀 내려가는 각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끝도 대부분 같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이제 시작점에서부터 코끝 연골이 있는 부분에 약간 위에 이 정도까지 보통은 이제 실리콘이 사용되고, 나머지 이 구간 높이기 위해서 코끝 연골 사이에 어떤 지지대 역할을 연골은 이제 이 부위나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경우보다는 좀 짧은 케이스가 더 많아서 일반적으로 높이고 약간 이렇게 각도를 좀 내리는 경우가 가장 이제 많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같은 여성분이고, 근데 이분은 조금 이제 반대의 성향을 가진 거죠. 약간 길어 보이는 거죠. 이분의 이제 주 불만족 사항은 콧대가 낮고 코끝이 좀 처져 보인다. 이분도 이제 첫 번째 분과 이제 비슷한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콧대 부분에는 여기 이제 실리콘이 들어갔고요. 코끝 자체 이게 처진 부분을 여기다 이제 연골을 이식해서 이제 높이는 수술을 한 거거든요. 수술 이후에는 그래서 대부분 미간 쪽이 높아지는 양보다는 대부분 코끝이 높아지는 양이 대부분 좀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콧대에 이제 실리콘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실리콘의 이제 두께가 이제 한 뭐 3mm 정도가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다 똑같은 두께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이쪽은 한 2mm 정도 높이 변화를 주고 이쪽은 뭐 한 3mm 정도 높이 변화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차등을 둬서 기울기를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수술하고 났을 때 미간 쪽보다 코끝이 더 많이 좀 높아졌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좀 이 부분이 처졌다고 느끼는 경우였기 때문에 비순각을 오히려 조금 들어서 코끝을 조금 더 짧게 한 사례죠.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순각인데, 입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입술의 이 붉은 부분보다 이 위쪽이 이렇게 많이 꺼져서 입이 좀 돌출돼 보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코끝을 높이면서 이게 좀 앞으로 딸려 나오면 인중 자체의 기울기도 수술 이후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입술 라인까지 이제 변화가 동반돼서, 그러면 이제 수술 전에 봤을 때는 좀 입이 더 튀어나와 보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면 입이 좀 덜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시각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남성분 사례거든요. 이분은 낮다는 게 이제 주 수술의 이유이고,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 살짝 매부리가 있어요. 매부리를 조금 없애면서 수술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매부리를 이제 없앤다는 의미가 결국 이제 밖에서 봤을 때 굴곡이 안 느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형물 높낮이 차이로 인해서 매끄럽게 보이면 되니까 꼭 깎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 여기를 조금 더 높이고 이쪽을 더 높이면 이 부분은 이제 튀어나와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좀 피부가 약간 얇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얇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좀 많이 높이는 거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상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좀 티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코끝을 좀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여기 콧대에는 실리콘을 썼고요. 코끝에는 이제 귀연고를 사용해서 수술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높이 변화를 주는 거죠. 이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콧대가 좀 낮은 게 이제 불만족 사항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남성분 중에는 좀 이 라인을 좀 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높이대 너무 이렇게 조금 좁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사 표현이 있었던 분이라서 보형물도 좀 너무 얇지 않게 넣고, 코끝도 너무 연골을 많이 모아서 뾰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기를 좀 원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높이 변화는 그러니까 한 2에서 한 3mm 정도, 코끝에는 이제 귀연고를 써서 이제 높이는데 너무 이렇게 뭐 뾰족하게 좁지 않게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상담할 때 콧구멍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앞쪽으로 끌어서 당겨보면 이게 좀 잘 딸려 나오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두께 같은 걸 좀 보죠. 그래서 피부가 좀 이렇게 유연하고 피부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면 조금 많이 높여도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약간 이게 반대로 좀 피부가 너무 얇다든가 아니면 피부가 질겨서 유연하지 않다든가 그러면 계획상 좀 더 낮게 해야 되겠다 답을 할 때도 있죠.
혹시 네. 어쨌든 뭔가를 코에 넣는 거니까 네. 이게 코가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고민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높이는 수술했다면 코가 높이면서 세워지는 거는 코가 좀 커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좀 뭉툭했던 부분을 좀 갸름하겠다면 오히려 코가 좀 슬림해지니까 조금 작아지는 시각적인 효과일 수 있고, 또 코끝을 많이 높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콧볼 축소를 하지 않았는데 콧볼이 또 좁아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코가 낮은데 코가 되게 작아서 높이면 콧구멍이 너무 11자로 보이고 콧볼도 너무 좁아 보일 수 있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많이 높이는 게 안 좋죠.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